그 영상이 올라간 순간 진태석은 돈도 후계자도 아니고 자기 목부터 쥐어뜯기 시작했는데요. 진태석은 휴대폰 화면을 보자마자 손끝이 먼저 굳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를 내면서도 표정은 관리했을 텐데 이번에는 관리가 안 됐습니다. 영상의 제목이 자극적이었고 댓글이 이미 수천 개씩 붙고 있었고 공유수는 눈에 보일 정도로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영상 속 장면이 너무 선명해서 진태석이 늘 하던 변명인 편집이다, 조작이다가 입 밖에서 쉽게 나오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진태석은 낮게 중얼거립니다. 누가 이걸? 그때 윤비서가 뛰어들어옵니다. 윤비서는 원래 한혜라의 업무도 보좌하지만 태석 라인과 얽힌 순간마다 사람 눈치를 보느라 목소리가 얇아지는 타입이었는데요. 오늘은 얇은 목소리가 아니라 아예 숨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나옵니다. 회장님 영상이 이미 커뮤니티랑 뉴스 제보 계정까지 넘어갔습니다. 진태석이 눈을 번뜩입니다. 뉴스? 윤비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자들이 연락 오기 시작했습니다. 진태석은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들이마신 숨이 속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막히는 느낌이 그대로 목에서 걸렸고 그 막힘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분노로 변했습니다. 공포는 통제 불가능한 감정이고 진태석은 통제 불가능을 참지 못하니까요. 진태석은 윤비서에게 낮게 말합니다. 당장 내려. 삭제. 신고. 가처분. 뭐든. 윤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대답합니다. 이미 퍼져서 원본만 내려도. 진태석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듣는 순간 인정이 되니까요. 진태석은 인정하는 걸 혐오합니다. 인정은 약해지는 거고 약해진 순간 죽는다고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진태석은 바로 결론으로 튑니다. 그럼 올린 놈을 없애. 윤비서의 얼굴이 하얘집니다. 윤비서는 없애가 어떤 뜻인지 압니다. 이 집에서 없애는 회사에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없애는 말로 쓰인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윤비서는 말을 더듬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상황이. 진태석이 비웃습니다. 상황은 내가 만드는 거야. 이 소식은 당연히 한혜라에게도 들어갑니다. 한혜라는 놀라지 않는 척합니다. 놀라지 않는 게 아니라 놀라면 진태석이 냄새를 맡는 걸 알고 있어서요. 혜라는 늘 표정을 먼저 다듬고 감정을 나중에 삼킵니다. 혜라는 조용히 윤비서를 돌려보내고 혼자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얼굴을 보고 혜라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드디어 터졌네. 혜라는 차정원을 떠올립니다. 차정원은 지금 건양 후계자로 공식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그 인정이 축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태석이 정원을 도구로 쓰겠다는 선언이고요. 혜라는 그 도구가 자기 친딸이라는 게 아직도 가끔 숨을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혜라는 감정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혜라는 전쟁 중입니다. 한혜라는 황 실장에게 연락합니다. 황 실장은 이미 한혜라 사람이고 진태석도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황 실장이 아직 건양가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태석이 황 실장을 완전히 자르면 자기 손발도 같이 잘린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에요. 태석은 황 실장을 불신하면서도 필요로 합니다. 그 모순이 황 실장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황 실장이 전화를 받습니다. 부회장님. 한혜라가 묻습니다. 영상 확인했지? 황 실장이 짧게 답합니다. 네. 올린 쪽도 대략 짐작합니다. 한혜라가 숨을 고릅니다. 주영채. 황 실장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합니다. 네. 정황상 그렇습니다. 한혜라는 웃음이 나올 것 같아졌다가 다시 삼킵니다. 주영채는 자기 딸이 아니지만 공난숙의 딸이고 이 판에서 예측 불가로 폭발하는 카드입니다. 한혜라는 주영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영채가 이번에 올린 영상은 결과적으로 태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칼이기도 합니다. 한혜라는 칼이 누구 손에 들렸는지보다 그 칼이 어디를 찌르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그러나 한혜라는 또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주영채는 단순히 복수심으로 이걸 올린 게 아닙니다. 주영채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가장 쉬운 방식으로 폭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영채의 입에서 나온 말이 떠오릅니다. 내가 해결해. 그 말은 해결이 아니라 파괴의 신호입니다. 주하늘도 그 영상을 봅니다. 주하늘은 회장 자리에 앉아도 자세가 편해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더 불편해 보입니다. 편해 보이면 방심이고 방심하면 죽는다고 믿는 사람이라서요. 주하늘은 영상을 보고 바로 판단합니다. 이건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험입니다. 기회는 태석의 명분 붕괴이고 위험은 태석의 폭주입니다. 태석은 몰리면 법이 아니라 사람을 치려고 드니까요. 주하늘은 바로 법무팀에 지시를 내립니다. 주하늘의 지시는 길지 않습니다. 원본 보존, 유통경로 추적, 가처분은 하지마. 법무팀이 멈칫합니다. 가처분을 안 하면 여론이. 주하늘이 차갑게 말합니다. 여론은 지금 우리가 막을 일이 아니다.
기록으로 남겨. 주하늘은 이사회에 직접 전화를 돌리지 않습니다. 주하늘은 정치하는 듯한 전화를 싫어해요. 대신 주하늘은 결제 라인을 바꿉니다. 감사 라인을 강화하고 외부 로펌과 회계법인의 긴급 검토 지시를 동시에 내립니다. 주하늘은 시스템으로 사람을 조이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연락합니다. 말이 길지 않습니다. 맞지? 차정원이 짧게 답합니다. 봤어. 주하늘이 묻습니다. 태석이 움직여? 차정원이 대답합니다. 이미 움직이려 할 거야. 차정원은 지금 진정원으로 연기를 더 세게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로 지명받은 뒤 차정원은 태석 앞에서 더 딸처럼 굴고 더 순종하는 척하고 더 부드럽게 말합니다. 반항하면 태석이 경계하고 부드러우면 태석이 방심하니까요. 차정원은 태석이 방심할수록 실수하는 패턴을 너무 잘 압니다. 차정원은 태석에게 보고합니다. 회장님 영상 확인했습니다. 진태석이 차정원을 바라봅니다. 내가 봤는데 뭐. 차정원이 고개를 숙이고 말합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진태석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처리라는 단어가 마음에 듭니다. 진태석은 자기가 키운 사람은 처리라는 말을 거침없이 쓰길 원해요. 그래야 자기 도구라는 확신이 생기니까요. 진태석은 낮게 웃습니다. 그래. 너는 내 후계자니까.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면 끝이니까요. 차정원은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또 후계자로 사람을 묶으려 드네. 근데 그 말이 내 목줄이야 태석. 그런데 태석은 지금 이 영상이 왜 터졌는지보다 누가 내 뒤통수를 치고 있는지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태석은 늘 그래요. 사실보다 배후를 찾고 배후를 찾기 시작하면 주변을 다 의심합니다. 의심은 태석을 폭주로 데려가고요. 진태석은 한혜라를 부릅니다. 해라. 한혜라가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왜요? 진태석이 낮게 말합니다. 이게 내 짓이냐? 한혜라가 웃습니다. 회장님 의심하지 말라 했죠. 진태석은 그 말이 더 열받습니다. 태석은 자기가 던진 칼을 상대가 돌려주는 걸 제일 싫어해요. 통제권을 빼앗긴 느낌이 들거든요. 진태석은 가까이 다가가며 말합니다. 난 너를 안다. 너는 웃을 때 뭔가 꾸민다. 한혜라는 웃음이 조금 흔들립니다. 일부러 흔들립니다. 태석은 무서워하는 사람을 더 믿는 이상한 버릇이 있으니까요. 혜라는 그 버릇을 이용합니다. 나 무서워서 그래요. 회장님이 나를 의심하면 나도 무서워요. 진태석은 그 말에 잠깐 풀립니다. 진태석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기대는 구조를 좋아해요. 그 구조가 권력의 증거라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태석은 혜라를 완전히 치지 못하고 대신 더 가까이 두려 합니다. 가까이 두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공난숙이 움직입니다. 공난숙은 구실장을 통해 스위스 계좌 비번을 알아냈고 3조의 절반을 이미 빼냈습니다. 공난숙은 속도전에서 늘 이깁니다. 왜냐면 공난숙은 망설임이 없으니까요. 망설이는 순간 돈이 사라지고 돈이 사라지면 권력이 사라진다는 걸 뼛속까지 아는 사람입니다. 공난숙이 직접 나서면 욕심이 너무 선명해지니까요. 공난숙은 늘 한 겹을 더 씌웁니다. 수석이 한혜라에게 말합니다. 부회장님 스위스 쪽 자금 정리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한혜라가 차갑게 묻습니다. 공난숙은 한 번 먹은 돈은 끝이라고 한혜라는 그 말에 속으로 이를 갑니다. 공난숙이 정말로 돈을 먹어버렸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한혜라는 공난숙을 직접 만납니다. 공난숙은 미소부터 깔고 앉아 있습니다. 공난숙은 늘 미소로 시작해요. 그래야 상대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자기가 우위에 설 수 있으니까요. 공난숙이 말합니다. 혜라야, 너도 알잖아. 내가 한 번 먹은 돈은 못 토해. 한혜라가 대답합니다. 토하게 만들면 돼. 공난숙이 웃습니다. 누가? 한혜라가 아주 낮게 말합니다. 나. 공난숙은 한혜라를 얕보지 않습니다. 공난숙은 혜라의 잔인함을 인정해요. 다만 공난숙은 혜라의 약점도 압니다. 혜라의 약점은 자식입니다. 정확히는 차정원과 진세미를 향한 감정이죠. 공난숙은 그 약점을 찌르려 합니다. 공난숙이 말합니다. 정원이는 후계자 됐다며? 축하해. 근데 후계자는 늘 칼을 맞아. 한혜라는 표정이 흔들리지 않지만 속은 흔들립니다. 공난숙이 그걸 노리고 웃습니다. 혜라야, 넌 정원이를 지키고 싶지? 한혜라가 차갑게 말합니다. 당연히. 공난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돈은 내놓지 마. 한혜라가 멈칫합니다. 뭐? 공난숙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돈을 내놓으면 태석이 살아. 돈을 안 내놓으면 태석이 죽어. 너는 태석이 죽길 바라잖아. 그 말이 너무 노골적이라 오히려 한혜라는 공난숙을 더 경계합니다. 공난숙은 지금 자기 손에 3조 절반을 쥐고 그 돈으로 판 전체를 흔들려는 중입니다.
공난숙은 태석도 치고 헤라도 치고 정원도 치고 하늘도 치려고 합니다. 공난숙은 누구 편도 아닙니다. 공난숙은 돈 편입니다. 그런데 진세훈은 지금 아무 편도 없습니다. 해직 처리당했고 공난숙에게 도와달라 했다가 쫓겨났고 세상 사람들도 외면합니다. 진세훈은 원래 표정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외면이 쌓이면 표정 관리가 무너집니다. 진세훈은 길 한복판에서 중얼거립니다. 진태석 이게 자식.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진세훈은 스스로를 놀랍니다. 내가 이런 말을 소리내서 하네. 그건 진세훈이 더 이상 안에서 삭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삭히지 못하는 분노는 폭발로 갑니다. 그 폭발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 주영채입니다. 주영채는 원래 자기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며 살아온 사람이지만 요즘은 그 남 탓이 세훈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주영채는 진세훈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그 사랑은 붙잡아야 내가 산다는 공포에서 나온 집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영채는 자기가 집착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무너질까 봐요. 주영채는 진세훈에게 말합니다. 내가 해결해. 진세훈이 비웃습니다. 뭘? 주영채가 웃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맑습니다. 맑은 웃음은 주영채가 제일 위험할 때 나오는 표정이에요. 태석이부터. 그리고 주영채는 영상을 올립니다. 진태석이 차정원을 옥상에서 밀었다는 영상. 이 영상은 단순히 폭로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태석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건드립니다. 태석이 가장 싫어하는 건 통제 밖의 여론과 지워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태석이 여론을 통제할 수 없으면 태석은 사람을 치려듭니다. 기록을 지울 수 없으면 태석은 기록을 만든 사람을 치려듭니다. 결국 태석은 더 잔인해질 겁니다. 주영채는 영상을 올리고 핸드폰을 꽉 쥡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낮게 말합니다. 아름아, 내가 지켜줄게. 그 아름이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아니라 주영채가 자기 마음을 붙잡기 위해 만든 애칭 같은 것입니다. 주영채는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게 사실은 세훈인지 자기 자신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고정하려는 거죠. 문제는 영상이 터진 뒤부터는 누구도 자기 마음을 고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판이 너무 크게 흔들리거든요. 이 사회는 바로 술렁입니다. 임원들은 안전한 선택을 좋아하지만 영상이 터지면 안전이 뭔지 기준이 바뀝니다. 어떤 임원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태석이 계속 있으면 우리도 같이 죽는다. 어떤 임원은 또 생각합니다. 지금 태석이 물러나면 하늘 회장에게 더 붙어야 산다. 이 사회는 이미 주하늘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태석은 아직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죽으니까요. 진태석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하늘이 먼저 움직입니다. 주하늘은 긴급 윤리 컴플라이언스 조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태석을 묶는 절차를 가동합니다. 주하늘은 태석을 공개적으로 당신이 범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로 싸우면 태석의 장점이 살아납니다. 태석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인간이니까요. 주하늘은 말 대신 종이로, 결제로, 기록으로 태석을 죽입니다. 차정원은 그걸 알면서도 태석 앞에서는 주하늘을 의심하는 척해야 합니다. 차정원은 태석을 속이기 위해 주하늘과 서로 잡아먹으려는 연기를 합니다. 연기지만 감정이 안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칼을 겨누는 척을 하는 건 연기여도 마음이 찢어지거든요. 차정원은 태석에게 말합니다. 회장님, 주하늘이 이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진태석의 눈이 번득입니다. 이용?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장님을 끌어내리려는 명분으로요. 진태석이 낮게 웃습니다. 그래, 그 새끼는 원래 그랬지. 차정원은 더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하늘을 쳐보겠습니다. 진태석은 그 말에 만족합니다. 그래. 내 딸이면 그래야지. 차정원은 그 순간 속으로 숨을 삼킵니다. 태석,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줄게. 그런데 그 그림이 내 무덤이야. 주하늘은 차정원이 태석에게 그렇게 말할 걸 알고 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과의 관계를 연기와 진심 사이에서 계속 분리해두는 사람입니다. 주하늘은 감정이 커지면 판단이 흐려진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하늘은 차정원을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 판은 못 끝냅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단 한 문장만 보냅니다. 연기, 더 세게 해. 차정원이 답합니다. 알아. 그 한 줄이 둘의 사랑입니다. 달달한 말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기 위한 합의. 한혜라는 진세미를 다독입니다. 진세미는 세훈이 잘린 뒤 마음이 찢어져 있습니다. 진세미는 원래 철부지 재벌 막내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진짜로 성장 중입니다. 가족의 이면을 보고 있고 아빠의 잔혹함을 보고 있고 엄마 헤라의 따뜻함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습니다. 진세미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엄마, 오빠가 진짜 끝날까봐 무서워. 한혜라가 손을 잡습니다. 세미야, 무서워도 돼. 근데 무섭다고 멈추면 태석이 이겨.
진세미가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그 고개는 결심이 아니라 엄마 말이 맞을 것 같다는 희망입니다. 그때 한혜라의 머릿속엔 또 하나가 떠오릅니다. 주하늘의 오른팔이었던 황 실장은 지금 헤라 편이고 동시에 주하늘 편으로 움직입니다. 황 실장은 태석이 어떤 폭주를 할지 감지해야 합니다. 헤라는 황 실장에게 말합니다. 태석이 영상 올린 사람을 찾으려 들 거야. 황 실장이 답합니다. 주영채 쪽으로 칼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혜라가 짧게 말합니다. 영채는 공난숙 딸이야. 황 실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난숙도 그걸 이용하겠죠. 맞습니다. 공난숙은 딸이 위험해지면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난숙은 위험을 거래로 바꿉니다. 공난숙은 태석에게도 헤라에게도 딸을 카드로 쓰고 싶어질 겁니다. 그리고 공난숙은 이미 돈을 빼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대담해집니다. 공난숙은 태석에게 연락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직접 전화하진 않습니다. 공난숙은 늘 한 겹을 더 씌우니까요. 공난숙은 구 실장을 보냅니다. 구 실장은 압박을 잘하는 인간입니다. 구 실장은 상대의 죄책감이나 약점을 정확히 건드릴 줄 압니다. 구 실장이 진태석에게 말합니다. 회장님, 돈이 비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태석의 눈이 번득입니다. 뭐? 구 실장이 웃습니다. 스위스 쪽이요. 절반이 이미. 진태석은 숨이 턱 막힙니다. 돈줄이 흔들리는 순간 태석은 미치기 시작합니다. 태석은 돈을 자존심처럼 생각하니까요. 돈이 흔들리면 자기가 흔들린다고 느낍니다. 진태석은 이를 악물고 묻습니다. 누가 건드렸어? 구 실장이 태연하게 답합니다. 회장님이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중 하나 아닐까요? 그 말이 진태석의 의심을 더 키웁니다. 태석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할수록 더 폭주합니다. 그래서 태석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신감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요. 진태석은 차정원을 부릅니다. 정원아, 너는 내 편이지. 차정원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럼요. 진태석이 낮게 말합니다. 그럼 증명해. 차정원이 부드럽게 묻습니다. 무엇으로요? 진태석이 미소를 짓습니다. 주하늘을 물어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차정원의 속이 싸늘해집니다. 이건 연기의 선을 넘어 진짜로 사람을 치라는 명령입니다. 차정원은 숨을 고르고 대답합니다. 네. 그리고 차정원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태석, 내가 원하는 치기는 내가 다른 방식으로 해줄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방식으로.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갑니다. 둘은 공개적으로는 차갑게 부딪혀야 합니다. 둘은 이미 합의했습니다. 서로 잡아먹는 연기를 해야 태석이 믿습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일부러 차갑게 말합니다. 주하늘, 이사회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지? 주하늘도 차갑게 받습니다. 후계자 지명받았다고 이제 나한테 이빨 드러내. 둘의 말이 날카롭게 부딪히는데요. 둘은 서로를 찌르는 말 속에 신호를 숨깁니다. 차정원이 말합니다. 태석이 나를 이용하려고 해. 주하늘이 답합니다. 알아. 차정원이 더 말합니다. 태석이 나한테 널 물어오래. 주하늘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주하늘은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인데요. 차정원이 위험하다는 뜻이니까요. 주하늘은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그럼 더 세게 연기해.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근데 타이밍 맞춰줘. 주하늘은 짧게 답합니다. 맞출게. 이 대화는 길지 않지만 숨이 막힐 정도로 뜨겁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으로 증명되는 거니까요. 한편 주영채는 영상 업로드 후에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집니다. 평온은 안정이 아니라 폭발 뒤의 공허입니다. 주영채는 진세훈에게 매달립니다. 세훈 씨, 이제 다 끝나. 이제 태석이 끝나. 진세훈은 그 말을 듣고도 웃지 못합니다. 끝나는 건 태석만이 아니니까요. 영상이 터지면 태석이 폭주하고 폭주하면 피가 납니다. 그 피에 누구 손이 묻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진세훈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나도 끝이겠지. 그런데도 진세훈은 멈추지 못합니다. 세상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느낀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잔인해지거든요. 공난숙은 그런 영채를 쫓아냅니다. 공난숙은 감정적으로 딸을 안아줄 타입이 아닙니다. 공난숙은 딸이 칼이 될 때만 곁에 둡니다. 딸이 짐이 되면 버립니다. 공난숙이 말합니다. 영채야, 너 지금 너무 튀어. 주영채가 울컥합니다. 내가 뭘? 공난숙이 차갑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판을 흔드는 게 아니라 판을 깨. 주영채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깨면 어때? 다 같이 죽자고. 공난숙은 그 말에 눈빛이 식습니다. 난 죽기 싫어. 난 돈이랑 같이 살 거야. 그리고 공난숙은 주영채를 내칩니다. 주영채는 쫓겨나며 웃습니다.
웃는데요. 웃음이 아니라 울음이 목을 막아서 웃는 표정이 됩니다. 주영채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엄마도 날 버리네. 그 순간 주영채는 더 위험해집니다. 버려진 사람은 더 큰 폭탄이 되니까요. 이제 다음 심리 클라이맥스는 영상 진위 공방입니다. 진태석은 기자회견을 열어 조작이라고 말하려 할 겁니다. 태석은 말을 무기로 쓰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주하늘은 그 기자회견을 기록의 무덤으로 바꾸려 합니다. 주하늘은 기자회견이 열리는 순간 오히려 증거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태석은 말이 많아질수록 더 자백하니까요. 진태석은 내부에서 사람을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가 내 돈을 건드렸냐와 누가 영상을 퍼뜨렸냐가 태석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태석은 결론을 냅니다. 한혜라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 그리고 태석은 헤라를 죽이려 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태석은 사랑과 살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인간이니까요. 사랑이 소유라면 배신한 소유물은 폐기 대상이 됩니다. 한혜라는 그 칼날을 압니다. 그래서 헤라는 먼저 움직입니다. 헤라는 죽지 않기 위해 태석 품으로 다시 들어가는 척합니다. 그게 헤라가 제일 잘하는 연기입니다. 헤라는 태석에게 말합니다. 회장님, 지금은 제가 회장님 편이에요. 진태석이 비웃습니다. 내가? 한혜라가 웃습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회장님을 살려요? 이 말은 태석을 달래는 말 같지만 사실 태석을 더 크게 실수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태석은 누군가가 내가 살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도구로 쓰면서도 의지합니다. 의지하면 방심하고요. 방심하면 입이 열립니다. 차정원은 그 장면을 이용합니다. 차정원은 태석에게 더 딸처럼 굴며 기록을 남기게 합니다. 차정원은 태석에게 말합니다. 회장님,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밀었냐고. 진태석이 이를 갈며 말합니다. 내가 밀었는지 누가 알아. 차정원이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이 말하면 알죠. 진태석의 눈이 번뜩입니다. 뭐? 차정원이 고개를 숙이고 말합니다. 회장님이 직접 부정하면 다들 잠잠해져요. 회장님 말이 법이잖아요. 이 말이 태석을 자극합니다. 내 말이 법이라는 말은 태석이 제일 좋아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태석은 더 위험한 말을 하게 됩니다. 태석은 차정원을 보며 낮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내 목숨을 쥐고 있으니 내가 살아남았다.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자백인지 태석은 모릅니다. 차정원은 압니다. 차정원은 속으로만 웃습니다. 말해. 더 말해. 내가 말할수록 내 죄가 선명해져. 주하늘은 그 타이밍에 맞춰 이사회 긴급 소집을 걸어버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사의 리스크 관리. 이사회 임원들은 태석을 직접 치는 말은 못하지만 리스크라는 단어는 사랑합니다. 리스크는 돈과 연결되니까요. 그리고 돈이 흔들리면 임원들은 태석 편을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클라이맥스가 들어갑니다. 공난숙이 빼낸 돈 3조의 절반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하늘은 추적을 합니다. 주하늘은 돈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돈이 움직인 경로를 증거로 만들기 위해서요. 공난숙은 돈을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시스템은 흔적을 남깁니다. 주하늘은 흔적을 잡는 사람입니다. 공난숙은 그걸 눈치채고 더 발악합니다. 공난숙은 한혜라에게 협박합니다. 헤라야, 너 정원이를 지키고 싶으면 나를 건드리지 마. 한혜라는 웃습니다. 난숙아, 넌 아직도 정원이로 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 공난숙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그럼 넌 뭐로 흔들리는데? 한혜라가 아주 낮게 말합니다. 세미. 공난숙은 그 이름의 순간 멈칫합니다. 한혜라가 진세미를 얼마나 지키려 하는지 공난숙도 압니다. 하지만 공난숙은 그 약점을 함부로 건드리면 역풍이 온다는 것도 압니다. 헤라는 약해 보이지만 자식을 건드리면 가장 잔인해지는 타입이거든요. 이제 다음 회차를 기대하게 만드는 여지가 생깁니다. 공난숙은 세미를 직접 치지 않고 우회해서 칩니다. 공난숙은 진세훈을 이용하려 할 겁니다. 진세훈은 지금 아무 편도 없고 분노만 남은 사람이니까요. 공난숙은 진세훈에게 달콤한 말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세훈아, 너 살고 싶지? 진세훈은 비웃겠지만 속으로 흔들립니다. 왜냐면 진세훈은 살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으니까요. 그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은 끝까지 괴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집니다. 차정원과 주하늘은 그걸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막는 방식이 직접적이면 안 됩니다. 직접 막으면 태석이 눈치챕니다. 태석은 정원과 하늘이 한 팀인 걸 알아채는 순간 둘을 동시에 치려들 겁니다. 그래서 둘은 연기를 더 세게 합니다. 서로를 적처럼 몰아붙이는 연기. 서로를 배신하는 척하는 연기. 그 연기가 깊어질수록 둘은 마음이 찢어지지만 찢어진 채로도 웃어야 합니다. 차정원은 어느 순간 주하늘에게 아주 낮게 말합니다. 하늘아, 나 지금 더러워져. 주하늘이 대답합니다. 더러워져도 돼. 살아. 차정원이 숨을 삼킵니다.
살아도 계속 이러면. 주하늘이 말을 끊습니다. 끝내면 돼. 그 말이 차정원을 다시 세웁니다. 끝내면 된다. 끝내기 위해서는 태석이 가장 큰 실수를 해야 합니다. 가장 큰 실수는 늘 사람을 치려다 들키는 순간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유출의 파장이 실제로 태석을 코너로 몰아넣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상 전개는 이렇게 끊으면 다음 회차 기대감이 폭발합니다. 기자회견 당일 진태석은 조작이라 주장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들어옵니다. 회장님, 영상 속 인물이 회장님이 맞습니까? 진태석은 웃으며 대답하려 합니다. 내가 왜 내 딸을. 그 순간 딸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려 하고 태석은 멈칫합니다. 딸이라고 말하는 순간 관계 인정이 되거든요. 관계 인정은 곧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는 간접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태석은 그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때 차정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옵니다. 차정원은 태석을 살리려는 척 태석을 더 깊이 파멸시키는 말을 던집니다. 회장님, 저를 믿으신다면 회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기자들이 웅성입니다. 저라는 사람이 누구냐? 후계자인 차정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태석의 가족 프레임이 작동합니다. 태석은 가족 프레임을 좋아해요. 가족 프레임은 책임을 흐릴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진태석은 결국 말합니다. 차정원은 내 딸이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을 얼립니다. 그 한 문장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한 문장이 태석이 과거에 정원을 죽이려 했던 모든 시도의 자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바로 그 순간 주하늘이 움직입니다. 주하늘은 기자회견 직후 이사회에 공식 안건을 올립니다. 명예회장 진태석의 경영관여 중단, 특별감사 확대, 해외 자산 흐름 강제 조사. 태석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 집안이 내 집이 아니다. 내 말이 법이 아니다. 내가 지금 밀리고 있다. 진태석은 밀리는 걸 못 참습니다. 못 참는 순간 태석은 또 결론으로 갑니다. 다 없애면 돼. 그리고 태석의 눈이 가장 먼저 향하는 사람은 한혜라입니다. 여기서 회차를 끊습니다. 한혜라는 태석을 향해 아주 조용히 웃습니다. 회장님, 저를 죽이면 정원이가 회장님을 죽여요. 진태석의 눈이 흔들립니다. 정원이가? 그 순간 태석은 차정원을 바라봅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럼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 딸이니까요. 그 미소가 너무 부드러워서 더 무섭습니다.